우리가 이전에 통계라고 하면은 중학교 때 통계를 배워요. 그래서 뭘 배우냐면은 요걸 배우거든요. 원래 이게 도수인데 도수라고 하는지 요즘에는 이 한글이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도수분포표라고 하는데, 도수분포표는 뭐냐면은 여기 계급 값하고 도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키를 재서 뭐 키가 몇이다 라고 하면은 걔네가 몇 명이 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합을 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급 값으로 하면은 이제 값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안 하고 보통은 계급 구간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150 이하, 150에서 160, 160에서 170, 170 이상 이런 식으로 계급 구간을 만들고, 여기에 뭐 2, 3, 4, 1 뭐 이런 식으로 만들죠. 그리고 여기는 총합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평균을 구할 때는 이 계급의 대표 계급 값을 하나 만드는 거죠. 보통 중심을 잡는 건데, 여기에서 여기 대표를 이제 이렇게 잡읍시다. 145, 155, 165, 175 이런 식으로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균을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45에 곱하기 2 곱하기 155에 곱하기 3 165에 곱하기 4 175에 곱하기 1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해서 나누기 15를 하죠. 이게 평균이었다고요. 이게 평균. 근데 이걸 평균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제 우리가 뭘 배웠어요? 지금까지 배운 게 뭐예요? 전 단원까지 배운 게 뭐예요? 확률. 확률로 어떻게 나타내 주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트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트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는 145 곱하기 10분의 2고 155 곱하기 10분의 3이고 165 곱하기 10분의 4하고 175 곱하기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얘가 뭐냐, 전체분의 특정이 돼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확률이라고 해요. 확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을 계급값이라고 하지 않고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수 분포표가 이제 확률 분포가 되면은 으로 가면은 여기는 x와 p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x고 p는 x, x는 px는 x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데, 이거나 여기는 x가 px고 이렇게 돼. 뭐 요게 x1, x2, x3, x4 이런 식으로 총합. 합이고 여기는 P1, P2, P3, P4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1이에요. 그래서 도수 분포가 뭘로 간다고요? 확률 분포로 가는데, 우리의 확률 분포는 뭘 가지고 가요? 도수가 확률이 됐구나로 이해하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떨어져 있어서 이산.
이산 가족 그러잖아요. 이산 확률 분포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모두 배울 것 같아요. 이제 안 떨어진 것도 배우지. 안 떨어진 건 이제 나중에 연속 확률 분포들. 자, 이산과 연속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산은 이렇게 나뉘어진 값이 있죠. 그렇죠? 연속 확률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거를 붙여놓으면은 식으로 돼요. 여기는 계급값과 확률인데 여기는 이거는 뭐 같습니까? 넓이에요. 넓이. 넓이라서 넓이는 뭘로 가요? 적분으로 가요.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로 가면은 적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우려고 그 긴 시간을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확률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것들을 배웠고 이 연속 확률 분포까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적분의 개념까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끝내야 되는 수학의 정점은 제가 볼 때는 확률과 통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다 무너졌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끝나고 나서 한번 이게 정리할 때 고등학교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다시 해드릴게요. 이렇게 갑니다. 이게 통계예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언어의 문제는 언어로 해석하면 돼요. 확률 변수는 이 계급값이 확률 변수로 바뀐 거고 확률 분포는 이 도수값을 확률로 만들어서 분포시킨 거죠. 그 다음에 변수는 뭐예요? 요 하나하나를 변수라고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질량 함수는 이거와 이거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모든 확률은 요거 똑같죠? 1보다 작고 합치면 1이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에 이제 통계로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은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걸 봐서 알겠지만 확률을 가지고 통계를 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X1이고요. 얘는 거기에 관련된 P1이에요. 얘는 X2고 P2고 X3, P3 이런 식으로 그 변수와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게 일단은 되고 이게 뭐예요? 평균이에요. 그래 이거는 우리는 어떤 걸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뭘로 나타내 줄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수열을 공부했는지가 보이는 거죠. 확률을 보시면. 그래서 이거 시그마로 나타내 주면 어떻게 돼? 시그마 i라고 합시다. i는 1부터 뭐 n까지 하고 x, i, p, i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면 끝납니다. 요거가 이해되셔야 돼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시그마를 표현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다 배운 겁니다. 앞에서 이항 정리 배웠죠. 이항 정리가 그런 식의 표현을 되게 쉽게 만들어 주잖아요. 일일이 다 써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결국 시그마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평균은 끝났죠. 평균을 M이라고 할 거예요. M. 평균 M은 어떤 식으로 이게 되냐면은 EX라고 표현이 됩니다.
얘를 어떻게 표현해 주냐? 시그마 xi pi i는 1부터 끝까지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면은 얘는 xi, x1, p1, x2, p2, 땡땡땡, x의 n, p의 n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게 평균이구나를 요거는 다 이제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통계를 한다 그러면 평균과 또 뭘 해야 되냐면은 분산을 해야 돼. 분산. 분산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산. 산만하다 할 때 산이거든요. 산계하다, 퍼져 있는 정도죠. 그래서 얘는 퍼져 있는 정도라고요. 나눠서 퍼진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해주면은 분산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영어로 쓰는 거예요. 영어에서 따온 거예요. 거기에 나오시면은 이거는 기대값을 뭐 얘기하는 거, 얘는 분산의 영어 값입니다. 그러면은 이 분산은 어떻게 정리를 해줄 거냐면요. 분산이란 건 뭐냐면은 평균에서 저거 값을 뺀 거예요. 개그 값을. 각각의 개그 값들을 빼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률 변수를 뺀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 빼냐면 각각의 x를 뺀 거죠. 이 x 값을 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뭐 해주냐면은 원래 그냥 다 빼고 다 더하면은 평균이 제로기 때문에 다 빼고 다 더하면 0이에요. 그걸 다 뭘로 만들어주냐면은 플러스 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일이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돼서 각각을 해준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곱해준 게 분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봤을 때 평균이 만약에 150이라고 하면은 150 빼기 145 제곱 곱하기 2 나누기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평균으로 가니까 이게 평균이라면 얘는 변수라는 거죠. 그걸 이해하시면은 이제 이거 끝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하면 되냐면은 공식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의 정의예요, 이게. 그래서 평균 값을 m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m으로 할 겁니다. m.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전개시키면은 m 제곱 빼기 2x mx m xi 더하기 xi의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는 pi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정리해주는 여기는 m의 제곱 pi 여기는 2 m xi pi 더하기 xi의 제곱의 pi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요거를 이렇게 각각 나눠줘요. 이게 다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을 다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m의 제곱 pi 그 다음에 시그마 2m xi pi 얘는 시그마 xi의 제곱 p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얘는 상수잖아요.
평균은 정해진 거니까 빼줘요. M. 그 다음에 PI가 되죠. M의 제곱 PI 이렇게 되죠. 그럼 얘도 상수니까 2M의 시그마 XI PI.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XI PI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얘는 뭐예요? 확률을 다 더한 거죠.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예요? 1. 그래서 얘는 M제곱이 돼요. 이해되셨죠? 얘는 뭐예요? 평균. 평균이죠. 얘는 2M의 M이니까 제곱. 이렇게 되죠. 얘는 뭐예요? 냅둘게요. 이렇게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 M의 제곱. 이게 아니고, 얘는, XI의 제곱 PI고, 플러스만 먼저 갖다 쓴 거예요. 얘랑 마이너스니까, M의 제곱이죠. 그럼 얘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평균을.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표현했죠. 얘는 어떻게 표현해 줄까요? 여기 요거였잖아요. 요거니까. 그래서 얘는 M의 제곱인데 M의 제곱은 예전 A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주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암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제곱의 평균. 여기 평균의 제곱. 똑같은 말 같은데 다르죠. 근데 결국엔 제곱한 거 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풀어보다 보면 이게 왜 마이너스 나오지가 나오면은 이제 잘못된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분산이고 이제 분산이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잖아. 그래서 뭐를 만드냐면은 표준화 시킨다고 해서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이건 뭐 하는 거냐면은 루트 V에 분산을 루트 씌운 거예요. 분산이 뭐니까? 제곱이니까. 제곱에다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소문자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저기 통계에 보면은 옛날에 제규엘치에 뭐 6 시그마 이런 거 있어요. 그 6 시그마가 뭐냐면 이 표준 편차를 6개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통계에서 한번 다시 할 건데 6 시그마 할 때 요 표준 편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뭐냐면은 나중에 여기 정규 분포에서 한번 나오는데 지금 간단한 이해를 해주면 평균이 있으면 이게 시그마고요. 여기가 2 시그마고 3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고 이쪽으로도 플러스 시그마 플러스 2 시그마 플러스 3 시그마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간격이에요. 그래서 이 간격이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넓어지고 시그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가 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퍼진 정도가 넓다라는 얘기고 시그마가 작다라는 것은 몰려 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한 거는 다 알겠죠? 뭘 잘 구해야 되겠어요? 평균하고 분산 잘 구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는 뒤로 가고요. 요거 하나 더 해야 되겠구나. 오늘은 이항 분포까지 갈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원래 EX가 있을 건데, 그렇죠? 이 자료를 가지고 조금 변형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형시키냐? AX B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요게 X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AX 플러스 B의 P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증명을 다 하실 수 있다니까요. 원리만 알면은. 그럼 얘는 A의 시그마 A XP 플러스 B의 PI 이렇게 되거든요. XI PI 되게.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시그마니까 나눠줄 수 있죠. 그래서 시그마 A XI PI 더하기 시그마 B PI. 그 다음에 얘는 A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고 XI PI. 이거는 집에 가서 한번 꼭 해보세요. 누구한테 설명하려면 이걸 해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얘는 뭐죠? 평균. 그래서 A의 EX. 얘는 1. 그렇지. 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분산은 어떻게 되냐? 분산 자체는 분산의 A X 플러스 B면은 얘는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면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거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평균을 2의 A X 플러스 B일 거 아니에요. 얘의 평균은 어떻게 돼? A M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A의 M 플러스 B 빼기 A의 X I 플러스 B를 빼준 거죠.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이게 변수라고요. 이거의 평균은 이거고요. 이거의 변수는 이거예요. 분산할 때 기억을 하셔야 된다니까. 분산할 때 어떻게 했어? M 빼기 X, I에 PI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 대신에 여기 된 거예요. 요거니까. 요거 대신에 여기 된 거고요. 이해되셨죠? 그거 이해하셔야 이게 먹힙니다. 그 다음에 뭐는 그대로 있어요? PI는 그대로 있겠죠.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뭐는 사라질 거예요. 보자마자 사라지는 건 얘랑 얘는 빼지는 거죠. 똑같이. 그럼 뭐만 남아요? AM, XM인데 여기에서 여기 제곱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제곱이 필요한 거죠. 분산을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빼주면은 남는 거는 A로 묶어주고 M 마이너스 XI의 전체 제곱에 PI 이렇게 남는 거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만 남아요? A의 제곱이고 M의 XI의 제곱이 PI 이렇게 남죠. 자, 얘는 뭐였어요? 얘 자체가
Vx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만 앞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a제곱에 Vx 이렇게 돼요.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실 때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는 평균이니까 그대로 나온다. 요거는 여기 나오고, 요거 여기 나오고, 요거 m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 때는 어떻게 돼요? 요 뒤에 거는 의미가 없다. 퍼진 정도니까 평균은 이동시킬 수 있어도 퍼진 정도의 영향은 없다. 대신 뭐가 영향을 줘요? 앞에 거는 곱하기이기 때문에 더 늘리거나 더 줄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요거 이해하면 이제 문제 푸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항 정리죠. 이항 정리는 A 플러스 B의 뭐 N승 이런 거였죠. 이거를 조금 더 확률 쪽에서 한 게 뭐예요? 독립 시행의 정리. 독립 확률. 아니, 독립 사건의 정리인가? 독립 시행이었나요? 독립 시행의 확률. 독립 시행의 확률이야. 맨날 이름도 바뀌네. 나는 정리로 배웠거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시그마 일어날 확률. 시그마 확률. 시그마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인 거잖아요. NCR의 P의 R승 Q의 N-R승 안 일어날 확률. 일어날 확률. 그럼 이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확률이니까 뭐를 더 더하면은 이제 이항 분포가 되냐. 이거 확률 분포인 거거든요. 이 확률의 분포예요. 그럼 뭘 여기다가 해주면 돼요? 이거는 xi, pi잖아요. 이 확률의 pi가 이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뭐만 해주면 돼? 시그마 그대로 가고 xi에 ncr에 p의 R승 Q의 n-R승 이렇게 간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건데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게 EX는 NP다. 자, 횟수와 얘는 확률이 되는 거지. n번이 일어날, n번을 던졌을 때 확률이 이 정도라면은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무슨 얘기냐? 자, 10번을 던지는데 확률이 2분의 1이면 그리고 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항 정리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P, N과 E 이렇게만 얘기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N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확률과 저걸 따르니까. 그래서 N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의 결과가 N, P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얘는 N번 던져서 확률이 P인 확률은 평균적으로 10번을 던져서 동전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던졌을 때 우리가 몇 개가 앞면이 나올 것이냐라는 기대값이 있다고요. 그게 얼마일까요? 우리가 동전을 10개를 바닥에 던지면 대략 몇 개 정도는 앞면이 나올까요? 그래서 오늘 5이에요.
이거를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해 주냐? 이렇게 표현해 준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거를 굳이 하자면은 그거죠. 여기는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93쪽에 그거는 한번 보세요. 요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93쪽에 여기 EX는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증명은 아닌데, 예, 증명이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이게 일반적인 증명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개념 플러스. 네, 개념 플러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결국에는 구하려고 하는 거는 요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NP다.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되냐?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은 NP라고 했을 때 EX는 NP고요. VX는 NP, Q 이렇게 됩니다. Q는 뭐예요? Q는 안 일어날 확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이게 더 쉽죠. 이거 되게 쉬워요. 자, 큰 수의 법칙은 우리 정승재 아저씨가 맨날 큰 수의 법칙 하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통계는요, 잘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통계에 뭐가 많아지면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에 수렴해? 수학적 확률에 수렴해. 통계적 확률은요, 통계적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주사위를 1이 나올 확률을 뭘로 봐요? 주사위, 수학적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근데 통계적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한 번 던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처음에 6이 나왔어요. 그러면 6분의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0이에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또 5가 나왔어요. 그럼 1이 나올 확률은 0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1이 나왔네요. 그러면 얼마예요? 통계적 확률은 3번에서 1이 나왔으니까 얘는 3분의 1이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횟수가 많아져서 뭐 한 300, 400, 500 정도 어느 정도 하면은 큰 수가 된다고 하면은 큰 수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 뭐 6분의 1까지는 아니어도 뭐 6분의 1.4, 뭐 1.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수렴해 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원칙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 원칙이 처음에는 안 맞아요. 우리의 삶에서 이 원칙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맞으니까 포기해야 되냐 이런 거지. 계속 이 안에서 살면은 이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일반 시간에 없지 약간 이런.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는 해줬었는데, 이제 이런 확률이에요. 자,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이야. 1이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 을이 있어요. 둘이 할 거예요. 그럼 먼저 왔다 갔다 한다고요? 누가 먼저 하는 게 좋으냐? 그거를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건데, 갑이 나올 확률이 11분의 6이고요. 을이 나올 확률이 11분의 5예요. 그럼 결국엔 누가 이겨요? 먼저 하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이 게임을 하면은 나는 무조건 뭘 해야 돼요? 먼저 하는 거에 있어야 돼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냐? 얘가 이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얘가 이길 수도 있죠. 많이 이길 수도 있어요. 막 얘가 나오는 게 80%가 나올 수도 있죠. 그거는 되게 적은 확률이지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게임을 몇 번 하면 수없이 하면은 결국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장기적인 이적 시각이 필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전략을 짜는 거예요. 단기적인 시간에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장기적인 시간은 뭐에 수렴하는 거야? 이 통계가 수학에 수렴하도록 만드는 게 시간이라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통계 안에서 시간 안에서 통계를 지켜내면 이 수학적 확률을 가져. 이게 뭐예요? 전략이에요. 이게 뭐고요? 이게 현실이고. 실행의 결과가 통계고요. 이거는 경우의 수죠. 이게 전략이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전략을 짜놓고 이 시간 안에 들어가면은 이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죠. 수학적 확률은 진리예요. 그럼 이 진리의 전략을 실어서 이 시간 속에 들어오면은 실행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발견한 진리를 살아내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통계의 위대함이거든.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에서 그럴싸한 얘기들만 하는 게 뭐예요? 탁상 공론이고요. 이거를 살아낼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1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하면 되거든요. 근데 1년 살아보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또 어떻게? 또 바꾸죠? 또 바꾸고 또 바꾸죠? 그러면은 이 진리가 증명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수학을 배우고 나면 이걸 깨달아야 돼요. 큰 수의 법칙 하나인데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금 이기는 건데 승자라는 거예요. 계속하면 할수록 이 게임을 계속하면 할수록 누가 이겨요? 밥이 이겨요. 그럼 을은 어떻게 돼야 돼? 땄을 때 도망가야 돼요. 왜냐면은 앞으로는 일어날 확률이 점점 없을 거니까. 그런데 과연 을의 삶을 살 건지 갑의 삶을 살 건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유행을 바라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 건지는 이제 이거 하나 하려고 3년 동안 사실은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근데 실소홀히 하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저기 이론 이야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보일 겁니다. 아, 그래, 수학 열심히 했구나. 이게 이해가 되시면 이 큰 서사를 하기 위해서 이 내러티브의 서사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공부를 했던 거고요. 요게 이제 되시면은 이제 뒤에 거는 이제 문제 조금씩 풀면 됩니다. 자, 갈게요. 확률 질량 함수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와 뭐의 관계예요? 변수와 확률의 관계를 함수로 만든 게 뭐라고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용어가. 근데 개념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아, 확률과 변수 사이에는 뭐가 있다? 82쪽이요. 함수 관계가 있다. 그래서 20분의 여기서는 뭐라고요? x가 마이너스 0. 여기는 x가 1, 2, 3. 그럼 뭐 해주면 돼, 이거? 만들어주면 되죠. k 값은 어떻게 구해요? 이건 뭔데? 갑자기. 주지도 않고 이거 k 값을 구하래. 근데 무슨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확률은? 뭐 할 때 1이에요? 뭐 하면 1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다 더해요. 그래서 k 마이너스 1 넣으면은 5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0 넣으면은 그냥 k. 그 다음에 1 넣으면은 k 플러스 20분의 1. 또 k 플러스 20분의 2. k 플러스 20분의 3. 이렇게 되죠. 이걸 다 더하니까 뭐가 돼요? 1이 돼요. 요거 하는 거. 그러면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그 다음에 더하기 20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얘는 4는 1. 5k 플러스 10이니까 2분의 1은 1. 5k는 2분의 1. k는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을 물어보죠. P. 어떤 확률? X가 1부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요거 뭐 하면 돼요? 1, 2, 3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 플러스 20분의 X잖아요. 1, 2, 3 더하면은 10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20분의 2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20분의 3 이렇게 되죠? 다 더하면은 10분의 3 더하기 20분의 6 그래서 10분의 이렇게 하면은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6 그러면은 5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노가다니까 편하게 해보시고 이제부터 뭐 하냐면은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요거 나오는 거는 이거는 표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표를 그리면 되는 거. 자, 이 어떤 확률이 나올 수 있느냐? 문제에서는 뭐라 그래요? 문제에서는 검은 공 2개, 공 2개, 흰 공 4개. 3개를 뽑죠. 뭐가 나와야 돼요? 검은 공. 그러면 여기서 확률 변수는 뭐예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검은 공의 개수. 그래서 검은 공이 나올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검은 공을 x라고 놓으면 그러니까 다 생각을 해야 된다. 검은 공은 어떻게 돼요? 0,
1, 2. 사이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라고.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여기는 1, 여기는 2x. 됐나요? 그래서 여기 x로 넣는. 이 변수를 뭘로 놓을 거냐가 여기 핵심이에요. 검은 공의 개수는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는 것부터 2개까지 있다. 0개는 어떻게 하면 나와? 자, 6시 3 중에 4시 3. 6시 3분의 2시 1. 그렇지, 2시 1, 4시 1. 6시 3분의 2시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다 더해서 요게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이거는 잘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거대로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요거 구해서 넣어버리는 게 더 빨라요. 질량 함수는 어떻게 돼요? p, x는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돼? 요게 질량 함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3개를 뽑는데 여기에서 2c x 그 다음에 4c 3-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전체 이거는 나머지잖아요. 이게 핵심이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옆에 x는 여기 네. 전체를 넣으니까 x는 0, 1, 2 이렇게. 이거 저기 하면은 뭐 자연수면 자연수 뭐 이렇게 12하의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자, 뒤로 넘길게요. 자, 86쪽 보면은 이제 문제 자체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경우의 수를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제 통계라는 거에 대한 낯섦일 뿐이지 그 경우의 수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해 줄 거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제 문제의 유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것 뿐이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오케이. 표현은 1, 2, 3, 예. 1이 5분의 2, A, B, 1. 평균이 2죠? 자, 여기서 뭘 구해야 되냐면은 간단하게 일단 요거 3개 합치면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죠. 5분의 2 더하기 A 더하기 B는 1. 그래서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2라니까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평균 2x는 요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1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2a 3b는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하면 되겠어요? 연립방정식 풀면 되죠.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평균이 2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이죠. 평균은 구했으니까 평균의 제곱은 쉽죠. 평균은 구했으니까 평균의 제곱은 2x의 제곱이니까 4라고요.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요거를 제곱시키면 돼요. x 그 제곱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거 하면 돼. 이렇게 제곱 1, 4, 5. 제곱의 평균 이제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냥 제곱의 평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 곱하기 5분의 2 다음에 4 곱하기 A 그 다음에 B 해서 A, B 구한 거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어서 해주면은 값이 나오는 거죠.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써먹는구나를 요거를 해줌으로써 오히려 개념들이 더 잡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옆에는 뭘 만들어서 이거를 지금 주어진 걸로 하는 거고 이제는 아예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겁니다. 표를 그리면 됩니다.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앞에만 잘 해놨다면. 노란 공, 되게 파란 공. 근데 자꾸 이런 거 장난이에요. 몰라요? 아니 파란색 두 개. 두 개? 두 개. 근데 파란색에 X가 몇 개를 뽑아요? 두 개를 보는데 두 개. 두 개를 뽑아서 파란 공. 그럼 파란 공이 변수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X는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0, 1, 2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확률 PX는 어떻게 돼요? 0개일 때는 전체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이렇게 되고 얘는 OC2에 2C1과 3C1 그 다음에 5C2에 3C2 이렇게 나오겠죠. 이씨 아니고? EC군요. EC. 그러면 이거는 이제 컨닝을 좀 할게요. 여기는 10분의 3이고 얘는 5분의 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요거 여기다. 그래서 2x는 0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1 곱하기 5분의 3 2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다. 그러면은 5분의 4다. 표준 편차는 나중에고요. 분산부터 해야 돼요. 표준 편차 구하려면. 그럼 여기다 뭘 해준다고요?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되냐? 0 곱하기 10분의 3 1 곱하기 5분의 3 4 곱하기 10분의 1 빼기 5분의 4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이 얘가 1이라고 하니까 1 빼기 25분의 16 25분의 그래서 표준 편차 뭐 하면 돼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5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더 쉬워요. 이거를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잡는데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죠. 개념 한번 잡히는 게 어려운 거지. 이거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통계는 개념 한번 딱 잡으면 나머지는 다 했던 거라서 괜찮아요. 자, 평균이 3이죠. 평균이 3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4래요. 근데 뭘 구하래요? 분산 X는 4래요.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7 나는 64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요거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 AX 플러스 B 얘는 A의 EX 플러스 B는 7 이렇게 되죠.
요거 이렇게 나와요. 이거 쉬워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그대로 나오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2x가 얼마니까? 3이니까 3a 플러스 b는 7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y 여기는 2ax 플러스 b v구나 vax 플러스 b니까 vax 플러스 b는 a 제곱에 vx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a 제곱에 4 곱하기 4는 64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눠주면은 a의 제곱은 16.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여기에 조건이 있나요? a는 0보다 크네. a는 4다. a가 4니까 b는 5죠.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요. 어려운 거 아니죠? 뒤에는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체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여기는 x, p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0, 1, 2, 3 예. 여기는 a 6분의 1 a 6분의 1 어휴 뭐 이렇게 아름답게 나와. 그럼 여기서 a 구할 수 있죠. 2a 플러스 6분의 2는 1 2a는 6분의 4다. a는 이렇게 해서 3분의 1이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죠. 근데 6분의 2인가? 3분의 2니까 6분의 2 3분의 1이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3분의 1이니까 이제 뭐 해주면 돼요? 똑같아요. 이제 평균. 분산은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거 구하고 끝난다고요. 왜냐면은 이거 이렇게 하고 요거를 답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는 분산은 요거다. 요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제곱. 요거 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산 확률 분포는 똑같죠. 또 임의의 세개 빼는 거죠. 그래서 변수 구한 다음에 또 y 변수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안 할게요. 넘어갈게요. 자, 8번 봅시다. 8번을 보면은 완치될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주사가 5명이라고요. 그러면은 BP는 어떻게 나타내 주냐? 몇 명이라고요? 환자가? 5명. 그러니까 N수가 5이에요. 2, 5. 완치될 확률은 3분의 1. 평균은 돼요. 평균은 3분의 5. 그 다음에 분산은 5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니까 9분의 10. 4명 이상의 환자가 치료될 확률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4하고 5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해주냐? 4는 어떻게 돼요? 5C4. 3분의 1에 4. 3분의 2에 1승. 더하기 5C5. 3분의 1에 5승. 끝. 3분의 2에 0승. 어려운 거 아니죠? 쉽게 가시면 돼요. 자, 이항분포 BP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B 16P 그랬더니 평균이 4. 그러면은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P 구하라는 거죠?
P 어떻게 구해요? 16P가 4니까 P는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해? Vx는 16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뒤에 2가 나오잖아. Vx는 뭐라고요? 2x제곱 빼기 2x 전체의 제곱이죠. 요거에서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나왔어? 이렇게 해서 3 나왔죠? 얘는 모르고 얘는 얼마예요? 16 그러면은 19 이렇게 나옵니다. 쉽잖아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또 이거 또 나왔어. 흰 공 3개와 검은 공, 흰 공 6개랑 검은 공 3개래요. 그래서 넣었다가 빼고 넣었다가 빼니까 이게 무슨 그러니까 무슨 시행이에요? 넣었다 빼고 넣었다 빼니까 넣었다가 주고 넣었다가 주고 하니까 중복이 아니라 독립이라고. 독립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왜 변하지 않죠? 확률이 안 변해. 이거 보고 빼버리면은 독립시행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독립시행인지 아닌지 빨리 확인하는 거죠. 다시 넣으면은 독립시행. 그치. 그래서 6개랑 흰 공 6개랑 검은 공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이죠. 흰 공 나올 확률이 얼마야? 90. 몇 개 구네요? 1개. 1 중에 너무 어렵게 간다니까. 그냥 9분의 3이에요. 9분의 6이잖아요. 3분의 2. 1개니까. 그러네. 2개 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거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게 180번 시행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3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x를 구하라. 그러면 180, 3분의 2는 이렇게 해서 60에 120 이렇게 되는 거죠. 분산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끝납니다.